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그 경매 초보 탈출 7강입니다. 7강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건은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한진 해무로라는 아파트입니다. 1603동의 2층인데요. 감정가가 3억 4천입니다. 3억 4천인데 두 번 유찰이 돼서 2억 1760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우리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시면은요, 현재 소유주 처음에 2009년 10월 15일 날 해가지고 매수해서 그 다음 이렇게 이전이 쭉쭉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소 기준 등기가 2016년 6월 28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임차인 부분을 보시면은 2016년 5월 12일이에요. 아까 말소 기준 등기는 6월 28일, 그리고는 선순위 임차인은 5월 12일. 그날 전입하고 확정도 받고, 그리고는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8년 11월 22일이거든요. 이 사람 10월 31일 날 배당 요구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임차권 등기자입니다. 이 임차인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 말은 경매 진행 도중에 이사를 갔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금액을 보세요. 이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고 전입하고 확정도 받았고, 근데 이 사람 보증금이 2억 3천입니다. 2억 3천이고 근저당이 도리어 더 뒤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최저가가 2억 1천 얼마였죠? 2억 1,760만원입니다. 2억 1,760만원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했을 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비용 빠지고, 그리고 세금 부분이 있으면 빠지고, 그리고 여기는 뭐 소액 임차인은 없으니까 이 임차인 뭡니까? 선순위 임차인 2억 3천을 받고, 그러고 남는 게 있어야지 그 다음 순위, 그저 경매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 겁니다. 말로 하면 좀 그렇습니까? 예상 배당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예상 배당표 열었습니다. 자, 2억 1,760만원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했을 때 경매 비용이 349만 3천원입니다. 그걸 빼고 나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억 1,410만 7천원이에요. 자, 뭐 기장군 압류가 있습니다. 뭐 얼마 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그걸 빼고 생각하더라도 임차인이 2억 3천을 받아야 되는데 2억 1,400 얼마밖에 안 됩니다. 임차인이 못 받는 게 1,500 얼마예요. 옆에 잔액 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잔액 인수 될 일은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뭐 이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고 인수하면은 인수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잔액을 인수해야 합니다. 잔액을 인수해야 하는데 임차인보다 뒤에 후순위예요.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경매라는 거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채권자가, 돈 받을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법원에 경매 비용 요 위에 있죠. 300 몇십만원. 이 돈까지 내가면서 법원에 납부하면서 이 경매로 진행을 해서 내 돈 좀 받게 해주세요 하는 게 경매예요. 그죠? 그런데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다. 그럼 경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이 경매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은 귀에 뭐 딱지가 안 끼일 정도로 아시겠다고 해서 무익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무익녀. 그죠? 이 무익녀, 경매 신청한 채권자한테 돌아갈 게 잉여가 없어요. 이거는 경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매수 통지서란 걸 보냅니다. 매수 통지서는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보면 있을 거예요. 보냈죠? 채권자 이모 씨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법원에서. 여기 그래서 22일 날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2억 1천 얼마하고 1천 몇백만 원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그 선순위 임차인이 2억 3천을 다 받고, 그러고도 나한테 배당이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내가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그런 어떤 매수 신청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건 경매를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기각.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들어왔어요. 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권자가 하겠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자기한테 배당이 올 만한 금액을 정해서 아까 최저가가 얼마였어요? 2억 1,760만 원이었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위에 뭐 경매 그 진행 비용, 그리고는 세금은 좀 모르지만 약간, 그리고는 또 뭡니까? 그 임차인 2억 3천 그거 받고도 자기한테 배당이 올 정도 금액. 얼마를 했는지 지금 모르겠죠? 예를 들면 뭐 2억 4천을 했을 수도 있고 2억 5천을 했을 수도 있고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는 매수 신고서를 내는 겁니다. 법원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인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 사건에 입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싶어요. 낙찰을 받고 싶으면은 채권자가 매수 신고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보다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적게 쓰면 안 돼요. 금액을 똑같이는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선 매수 신고한 그 금액하고 채권자 매수 신고 금액하고 여러분 입찰가가 똑같았다. 같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입찰 안 했고 똑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동일한 금액 같으면 일반 입찰자가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라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매수 신고한 금액보다 1원이라도 적게 쓰면은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입찰 최저가가 조정이 됐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 16일 날 우선 매수 신고서가 제출이 됐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금액을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대법원 사이트에도 그런 내용은 금액은 안 나와 있거든요. 뭐 하시면 좀 기다려 보시면은 매각물건 명세서에 기재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있다가. 근데 좀 급하다. 나 좀 빨리 알고 싶다. 그 금액을 알아야지 이거 입찰 준비를 하든지 그 금액이 높으면 나는 포기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그 경매계에 문의를 해보세요. 경매계. 경매에 문의를 해보세요. 해당 사건마다 경매계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경매 4개네요. 4개 계장님 여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경매계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채권자 매수 신고가 들어왔던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십시오. 그걸 금액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은 잘 안 올려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그런 걸 확인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입찰을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8월 22일 날 가서 보면은 그 입찰 가면은 입찰 법정 게시판에 기재가 되잖아요. 특이사항 같은 게 취하면 취하, 뭐 변경 막 이러는데 이 사건에는 채권자 매수 신고, 채권자 우선 매수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면 그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채권자 매수라는 게 채권자 매수 신고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지분 경매의 공유자 우선 매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낙찰을 받아도 공유자가 내가 하겠어 하고 났으면은 여러분 낙찰받은 금액으로 그 공유자가 가져가 버리잖아요. 지분 경매에서는. 근데 채권자 매수 신고는 채권자한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금액이 제시가 돼 있으니까 그 금액보다는 높게 써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제 좀 당황하실까봐 그래서 미리 안내 차원에서 오늘 강의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